네, 오늘은 그 OLED 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OLED 쪽은 스마트폰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 좀 별로였죠. 예, 그래서 OLED 그러면 지금은 아마도 사람들 머릿속에서 별 관심이 없는 종목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요.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그쵸.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됐을 겁니다. OLED 관련돼 가지고. 일단 OLED 쪽은 올해 2024년도는 여러 측면에서는 좀 수요가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아이패드 쪽에서 첫 OLED 아이패드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노트북 쪽도 OLED 전환. 이게 그동안 이제 LCD를 썼죠. 그래서 OLED 쪽에 이제 전환이 이제 초입기에 다다르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전방 산업이 이제 스마트폰 쪽이잖아요. 스마트폰이 교체 수요가 올해 조금 일어날 것 같아요. 지난해까지 교체 수요가 뭐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OLED 쪽 시장이 올해는 좀 뭔가 뚜렷한 성장이 전망이 된다. 뭐 업계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합니다. 일단 OLED 아이고 이거 넘어갔네, 잠시만요. OLED 아이패드 쪽에서 2024년도 2분기에 일단 출시가 좀 예상이 된다. 지금 현재 패널 업체들이 최종 품질 인증을 완료한 뒤에 아이패드용 OLED 패널 양산에 착수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쪽과 LG 쪽이죠. 디스플레이 쪽은 올해 OLED 아이패드는 11인치가 있고요. 13인치 프로 모델 출시가, 이 두 가지가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각각 이것을 양분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11인치를 맞고요. LG 디스플레이는 13인치. 요걸 이제 담당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알려주고는 있어요. 모델별 예상 출하량 보면은 11인치가 한 400만 대가 출하되지 않겠느냐. 13인치는 450만 대, 뭐 과거부터 이런 통계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LG 쪽이 삼성 쪽보다는 아이패드 쪽에서는 좀 더 출하량이 많으니까 그 수혜가 좀 더 가겠네요. 그죠? 그리고 출하량 기준 점유율 뭐 당연하죠. 뭐 삼성 쪽은 45% 점유율 갖고, LG는 이제 55%쪽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지난해 신제품이 출시가 안 됐어요. 애플 쪽에서. 그러니까 2년 만에 지금 신제품이 출시한 거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LG 쪽과 그 삼성 쪽과 LG 쪽의 각각 그 소재 기업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비 쪽은 좀 아닌 것 같고, 장비는 실적이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실적 전망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소재 쪽이 낫겠죠. 그래서 삼성 쪽의 소재인 덕산 네오력스, 그리고 LG 쪽의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P&H 테크, 이 두 가지를 분석하면 될 것 같고, 다른 쪽도 보겠습니다. 노트북도 지금 OLED 쪽의 전환이 지금 초입기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지금 이제 LCD를 쓰고 있죠. 2026년도 애플이 맥북에 OLED를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대만 업체들이 OLED 노트북을 출시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트북 쪽도 지금 초입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스마트폰 쪽만 이제 가 있고, 예, 대화면으로 가잖아요. 지금 점점 아이패드 쪽도 그렇고 노트북 쪽도 화면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수혜가 좀 있겠죠. 그래서 IT 쪽 OLED를 보겠습니다. 이게 파란 색깔이 태블릿 PC이고, 까만 색깔이 이제 노트북용 OLED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태블릿 PC부터 시작이 되네요. 아이패드 쪽에서 출시가 되니까. 그래서 아이패드의 출시가 지금 하이엔드 모델급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다른 태블릿 PC로 이동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일단 애플이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뭐 다른 쪽 태블릿 PC도 OLED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장이 나오고, 노트북은 좀 뒤늦게 2025년도가 초입기, 성장 초입기가 되고, 2024년도도 성장을 하는데 그건 뭐 과거 2022년도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2025년도, 2026년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먼저 IT 쪽, OLED 쪽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 뒤로 따라가는데 이후에는 노트북 쪽이 더 커지네요, 시장이. 지금 노트북 쪽에 OLED가 적용되는 노트북이 있는데 시장 침투율이 뭐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런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업체에서 OLED를 탑재하게 된다면 다른 이제 경쟁사들도 탑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 단에서는 가격 부담 때문에 OLED를 노트북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되게 되면은 가격이 좀 낮아지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휴대용이잖아요. OLED가 왜 지금 태블릿 PC하고 노트북 쪽으로 가냐? OLED는 휴대용 디스플레이 쪽에서 전력 소모량이 좀 적잖아요. 전력 소모량이 적고 그리고 터치에 대한 속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좋으니까 그쪽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아무튼 휴대성에 대해서는 이제 배터리 소모량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스마트폰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전방사정이 가장 크니까 이게 망가져 버리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이게 뭐 노트북도 그렇지만 뭐 아이패드가 나온다. 근데 그 가장 큰 전방 산업이 스마트폰 쪽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건 뭐 수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게 스마트폰. 지금 최근 2년 연속 역성장을 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근데 이제 2024년도는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2024년도 AI 스마트폰이 지금 출시가 됐죠, 삼성에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경쟁 모델도 뭐 나오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교체 주기가 일단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는데 이게 판매 호조를 지금 보이고 있고 출하량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신흥국에서의 어떤 출하량 증가가 전망이 되고 글로벌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좀 길어졌죠. 왜냐하면 특별한 기능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뭐 첨단 기능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신기하니까. 스마트폰 펀이거든요. 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은. 이게 이 기술이라는 게 기능적 가치, 편의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흥미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첨단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그 흥미로움을 좀 자극을 하면서 교체 주기가 과거에는 1년 6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 3년이 넘어갑니다. 기술 혁신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그 AI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기술 혁신이 되는 거잖아요. AI 스마트폰이라는 게 번역이라는 게 그 디바이스에서 번역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앱이 깔려야지만 됐고, 그냥 앱이 깔린다는 것은 인터넷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디바이스 자체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동시 통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갤럭시 S24가 역대 최단 기간 출시 28일 만에 판매량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죠. 교체 주기 플러스 새로운 기능,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흥미로움. 해외여행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해외여행 갔을 때 이게 인터넷 안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좋죠. 올해 갤럭시 쪽의 출하량이 3,500만 대, 한 3,600만 대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애플도 지금 잘 되고 있대요. 플래그십 모델에 집중이 돼가지고 2023년도 처음으로 삼성 출하량을 소폭 앞선 걸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4년도에는 회복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 이게 전망치입니다. 이게 2023년도가 최악이었죠. 이거 뭐 경기 침체 뭐 그런 영향, 경기 둔화, 또 소비자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2024년도는 또 금리 인하 이슈가 조금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뭐 이때부터 안 좋았으니까 2년 연속으로 좀 안 좋았는데 이때는 좀 올해는 약간 소폭의 반등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OLED 쪽도 분위기가 좀 좋아지겠죠. 차량용을 좀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차량용 쪽에서 OLED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이제 고급 차량에 이제 OLED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 차량 안에 디스플레이 그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전장 쪽에서 OLED 침투율은 정리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이 자율주행 쪽이죠. 이게 레벨이 상승하게 되면 차량 내 OLED 침투율이 급격하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차량 내에서 디스플레이 면적이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 나오고 있고요. OLED 패널은 일단 선명도도 좋고 터치 반응 속도가 좀 빠르죠. 차량 운전하는데 터치 반응 속도가 느리면 그거 좀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자동차 업체에서 좀 선호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벤츠, 제네시스, 뭐 이쪽하고 이제 제휴가 되어 있고, 삼성 쪽은 아우디, BMW, 페라리 이런 쪽에는 고객사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어요. 차량용 OLED 쪽은. 옛날에는 이제 조브 셔틀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 막 스크린 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터치가 안 되는 디스플레이는 자동차 쪽에서는 글쎄요. 옛날 제네시스가 안 됐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반응하기에는 아니 이게 5천만 원이 넘는 6천만 원짜리 차량에서 스크린 터치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때 LCD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젠 OLED로 전환되면서 터치 속도도 빨라지고 아무튼 선명도도 좋고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고급 차량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중저가 모델로 확산이 되겠죠.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아직 침투율도 이것도 5%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성장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세잖아요. 전기차가 약간 성장성이 꺾였는데 그 빈 자리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아무래도 전력을 끌고 오는 데 있어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그래도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이 충분히 커져가지고 전력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마 디스플레이 화면이 점점 커지는 쪽으로 아마 갈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게 엔진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편의 장치, 그리고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LG 쪽과 삼성 디스플레이 쪽 이 두 군데 같이 보죠. 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력 고객사죠. 일단 OLED 발광 소재를 이제 생산을 합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있고,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외에 일본, 대만, 중국 해외 패널 업체들 이쪽도 갖고 있습니다. 연간 연구 개발비 비중이 매출 대비 12% 규모로 지금 신소재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OLED 패널이 갖는 약간의 단점이 좀 있어요. LCD 대비 뭐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단점을 완화시키고 강점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소재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은 그동안 안 좋았죠. 이게 스마트폰이 역성장을 하니까 이게 그쵸, 전방 산업이 가장 큰 데가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이후부터는 꺾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졌고, 그래서 뭐 연평균 성장률이 14%, 영업이익이 12%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반등을 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분기 실적 뭐 이렇습니다. 1분기 때 완전히 실적이 무너졌죠. 1분기 때 전년 대비 지난해 그 전년도는 아주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31% 빠지고 영업이익은 뭐 99%가 빠지고, 최근에 4분기 때는 약간 좀 회복되는 양상이 좀 나왔어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 일단은 16%가 회복이 됐네요. 이런 흐름이 나왔고, 실적 집계 해봤자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2023년도 매출액 7% 빠지고 영업이익은 27%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작년 2023년도 실적이 좀 부진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2024년도 시점, 올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 실적이 안 좋으면은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성장 모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올해는 전년이 지난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플러스 성장. 특히 1분기 때 지난해가 완전히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는 덕산 네오룩스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겠죠. 네. 분기 EPS도 지난해 안 좋았고 8% 정도 빠졌습니다. 어느 쪽에서 매출 볼게요. 수출 비중이 80%예요. 수출이. 근데 이게 좀 빠졌고, 내수 쪽이 비중이 20%인데 이게 조금 성장을 해가지고 아무튼 전체 매출 7%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이제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 지난해가 1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저 효과가 나오는 거죠. 매출액은 57%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이제 지난해가 1억이었어요. 1분기 때. 올해는 한 108억 정도 되니까 뭐 100배 정도 증가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1분기 때부터 실적이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좀 좋죠. 그리고 1분기부터 일단 수혜가 나올 것 같아요. 아까 OLED 관련돼 가지고 그 태블릿 PC OLED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1분기부터 아마 삼성 쪽에서 주문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출하량이 이때부터 그 소재에 대한 투입이 이때부터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게 보이고 있고, 2분기 역시도 성장하고 3분기, 그러니까 지난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부담을 좀 덜하죠. 그래서 주가도 떨어졌던 것도 이제 회복이 되는 양상이 되지 않겠느냐. 주가 잠깐 보겠습니다. 덕산. 그 지난해 뭐 부진했죠. 2023년도. 그렇죠.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니까 여기서 이제 부진한 그 주가 흐름도 나오고 있고, 뭐 여기에 이렇게 빠졌는데 2023년도는 여기서부터 되네요. 박스권이 여기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약간 반등이 되는 뒤에 조정이 좀 일어났죠. 예. 지금 위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주가 역시도 회복되는 양상이 나올 것 같아요. 1분기부터. 연간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2023년도 영업이익률이 수익성까지도 크게 떨어졌는데 2024년도부터는 수익성을 과거의 수익성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된다.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OLED 쪽에서의 일단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의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자동차 쪽도 계속 좋아하고, 일단 노트북 쪽에서의 성장에서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시장 쪽이 LCD에서 OLED로 전환되는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그 수혜가 나올 것 같다. 근데 그 기반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가장 크니까 그쪽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 플러스 알파로 이제 노트북,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해 안 좋았던 흐름에서 이제는 회복되는 양상이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연평균 매출액은 20%씩 매년 2023년도부터입니다. 2025년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 영업이익은 41%의 높은 회복률을 보일 것 같다. 그리고 2024년도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528억이면은 그 전에 가장 좋았을 때가 510억 2021년도인데 이걸 넘어설 걸로 일단 업계는 전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경신해 나갈 걸로 그렇게 업계는 그렇게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연간 EPS를 좀 보겠습니다. EPS도 연평균 29%의 성장이 나올 걸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목표가가 이제 중요한데, 업계에서는 목표 PR을 30을 주고 있어요. 30. 뭐 이거 달성되면 좋은데 달성되면 이제 56%의 주가 상승이거든요.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노선을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최저 목표 PR, 목표가를 한번 제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평균 29%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을 일단 가지고 할인율 20%를 적용할게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요. 성장률에 대해서 이 성장률은 낙관적인 실적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은 20%를 한번 할인해 보자. 그러면은 성장률이 23으로 꺾여요. 그럼 PR을 이걸 23으로 주는 겁니다. 23으로 주게 된다면은 이게 목표 PR도 23이면 여기거든요. 약간 중간에서 약간 하단인데, 그러면은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45,000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45,000원 1차 목표가 전고점이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아까 제가 볼 때는 뭐 30까지는 주긴 어렵고 29까지 주겠습니다. 그럼 57,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57,000원. 요 정도. 전고점이네요. 57,000원. 맞나요? 57,000원이면
57,000원. 한 요 정도. 그리고 여기서 할까? 41,000원. 아니, 이게 23일이죠. 23. 다시 45,000원.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5,000원. 자, 여기서 이게 1차 목표가, 이게 2차 목표가. 그래서 요 사이에서 매도하면 될 것 같아요. 45,000원 이상부터 슬슬 올라가면은 이제 매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뭐 수익률 같은 경우는 중간 값으로 잡았을 때 20%. 제가 볼 때는 뭐 한 40%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잡는 것은 기관들보다 좀 더 우리가 좀 빨리 파는 게 낫다. 욕심 너무 심하게 부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만 원대에서 팔면 될 것 같네요. 5만 원대에서. 이 정도에서 2023년도 여기 고점 있죠. 이 정도에서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수익률 40, 50%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덕산 네오릭스입니다. 다른 대체가 없어요. 장비 쪽에는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소재 쪽이 좀 더 안전하죠.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 패널 하나 팔릴 때마다 그 투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P&H테크는 이제 LG 쪽이죠. LG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건데, OLED 쪽 이제 소재 쪽, 뭐 전공은 이제 수송하는 그런 쪽, 중간체고, 고글절 CPL 같은 경우는 이게 빛이 자체 발광이잖아요. 그 발광 빛이 자꾸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퍼져요. 그거를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내는 쪽으로 그 기능을 하는 쪽이고요. 장수명 블루호스트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발광을 하는 빛이 발광하는 것을 좀 효율성 있게 발광하게끔 이게 도와주는 건데, 이게 이제 블루 칼라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실적 성장, 그리고 적정 주가, 목표가가 적정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놓고 보는 거니까. P&H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LG 쪽인데, LG가 지금 사실상 처음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아이패드 쪽에서는 처음으로 일단 출하량이 앞설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잖아요. 그 관련된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동안에 이제 실적은 이제 이렇게 나왔고, 2021년도에 이게 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실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고, 이때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매출 성장률만 일단 놓고 올게요. 이렇게 하고 2년이죠. 2년 동안의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비교적 높은 성장을 이뤘어요. 네, 높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분기 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분기 때 좋고 2분기 때가 좀 안 좋았지만 3분기, 4분기 다 성장을 했어요. 예, P&H테크는. 덕산은 좀 안 좋았고 P&H는 좀 좋았고, 그래서 매출액이 15%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5%가 증가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이 모두 좋았습니다. 당기순이익 쪽에서는 전년 대비 좀 31%가 빠졌는데, 이것은 2022년도 4분기 때 일회성 이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때 좀 역성장이 나와서 일단 순이익은 좀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한 거니까. 부분별 매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주력 소재죠. 이쪽이 24%의 성장을 좀 보였고, 나머지 원료, 뭐 기타는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은 지금 없고요. 전액 그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수 쪽에서 이제 15%가 증가했다. 앞으로 이 기업은 수출 쪽 확대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해외 쪽 거래처를 지금 물색하고는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언젠가 나오겠죠. 뭐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업체인 LG하고 일단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수출 쪽에서도 성과가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향후에는. 실적 전망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1분기 때 아이패드 효과가 1분기 때부터 아마 나올 걸로 이제 업계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패널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것은 이제 2분기부터 패널이 출하되지만은 일단 그 전부터 이제 제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삼성과 이제 LG 쪽에서는 이미 재고, 그 패널의 재고를 이제
안전적으로 이제 확충하기 위해서 일단 뭐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소재 매출액이 1분기부터 이제 수혜가 나올 것 같다. 덕산과 P&H 테크 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각각 31%, 35%. 2분기 때가 지난해가 2분기가 좀 부진했죠. 부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저 효과도 2분기에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덕산은 1분기 때 실적 그 기저 효과가 크게 나오고 덕산은 볼게요. 덕산은 1분기 때 기저 효과가 크게 나오고 P&H 테크는 2분기 때 그 기저 효과가 크게 나온다. 뭐 아무튼 상반기 실적은 둘 다 모두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2022년도에도 성장을 했으니까 이때 이제 상장을 했고 이건 다 지우겠습니다. 이익 성장이 이제 2026년도에 돼 있고 2024년도에도 가파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그래서 매출액은 연평균 28%, 영업이익은 무려 49%의 성장. 그래서 성장성은 덕산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일단 업계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에 이어서 수익성 개선까지도 함께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 면에서는 덕산을 넘어서는 것 같다. 연간 실적 같이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 볼게요. 41%, 49%, 약간 소폭 높네요. 매출 볼까요? 이건 20%, 연평균 20%의 성장, 얘는 28%. 그래서 성장성에서는 좀 높다. 일단 2024년도 실적 성장 배경 볼게요. 아이패드 OLED 출시로 인해서 얘들이 이제 소재 매출액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사 LG 디스플레이의 모바일 쪽 패널 가동률 상승이 되기 때문에 소재 매출액이 증가할 것 같다. 하반기 쪽은 이제 TV 쪽에 또 수요가 좀 증가할 것 같으니 그 관련된 소재 매출도 증가할 것 같다.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순이익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갖고 오면 성장률이 너무 높아지고 약간 왜곡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갖고 오면 연평균 성장률이 15예요. 15. 근데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이 여기서부터 갖고 오나 여기서부터 갖고 오나 뭐 성장률은 워낙 가파르니까 업계가 이 기업에 대해서 성장률을 지금 목표 PR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얘들이 목표가를 32,000원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확실성까지도 고려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덕산 그럼 저는 중간값으로 잡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고치 업계에서 얘기하는 이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중간값으로 한 25 정도? 25 정도로 잡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41,000원 41,000원에서 아까 32,000원 41,000원 32,000원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25,000원) 여기가 1.5표가 그리고 아까 32,000원 2.5표가 32,000원 네, 이 사이에서 좀 머무는 것 같아요. 이 사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은 이제 유튜브에도 녹화가 될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이 종목 주가가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은 목표가 어떻게 보는지 1차, 2차 목표가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는 여기. 예. 과거에도 그랬죠. 여기에서 그냥 멈췄잖아요. 주가가 여기까지 오른 뒤에 떨어졌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고점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좀 약간 좀 낙관적인 거고 시장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게 좀 낙관적인 것 같아요. 여기는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들은 약간은 좀 이제 설득력이 좀 떨어지니까 한 요 정도 중간값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25.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25,800원 정도 잡으시고 그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주가도 P&H 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가가 조금 이제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베이스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뭐 크게 떨어지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이 부진했던 것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 그 다음에 좀 앞으로 OLED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낮은 베이스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덕산과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덕산이 좋냐, P&H가 좋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누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두 번째, 제일 좋은 거는요, 주가가 먼저 오르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못 맞춰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어떤 게 더 높냐,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먼저 올라가서 수익을 먼저 내는 놈이 제일 장땡입니다. 근데 그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야? 둘 다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5대5로 반반으로 나눠서 사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끝내겠습니다.